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2회 2회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쉬운 건 좀 이렇게 체크만 하고요. 좀 어렵고 계산 문제는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앞쪽에 총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제2회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죠. 1번 문제는 쉽게 맞히셨을 거예요. 자, 들어가볼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답부터 우리가 체크하고 옳은 지문들을 보죠. 자, 정답은 3번이잖아요. 3번. 자, 당연히 좁은 의미가 협이고 민법과 중부동산 개별법을 합쳐서 광의부동산이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본, 자산은 요거는 우리가 자본과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또 기술적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앞쪽에 말하는 건 법률적이기 때문에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3번이 틀렸고. 자, 1번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만 협의부동산을 얘기합니다. 토지 및 그 정처는 맞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로서의 공시화 효과를 가지지만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를 받는다. 정확하죠.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주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지이지만 소비지이기도 하다. 맞고요. 자,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강업자는 더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공장자는 또 중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우리가 이제 포락지라는 게 가끔가다 나오는데요. 자, 요 정답은 포락지를 얘기하죠. 포락지를 얘기합니다.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요. 시골 토지가 비가 와서 절토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빈지와 약간 좀 틀립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유지가 전답, 임야 등이 집안이 절토돼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3번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문제인데요. 자, 제가 감정평가 문제를 변형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에 가시면은 자, 토지의 이행과 전환,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자, 병합한다, 분할한다. 합병하고 분할하는 건 이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임무적인데, 자,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이행지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이지 전혀 병합 분할과는 상관이 없겠죠. 자, 부동성에 인해서 지역 분석 맞고요. 용도의 다양성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속성 항상 장기적 배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뿐만에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다 틀리니까. 자, 근데 여기서가 총론이에요. 총론은 이제 문제가 무조건 세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특성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죠. 수용급이 좀 어렵습니다. 수용급. 그래서 보통 우리가 랜덤으로 나오지만 보통은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평가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수요공급론을 봅니다. 수요공급은 나온다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죠. 자, 다음은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른 변수는 물변이라고 가정하자. 자,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이자가 낮아지니까 자기네들이 생산자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자,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생산자에 대한 공급자의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셨어요. 감소시키며, 자, 그 다음에 수요자는 자, 이자가 낮으니까 돈 빌려서 구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구매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셨죠. 이렇게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럼 대처적이 많죠. 1.4니까. 그럼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임차인들이 아니면 수요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2번 고가가 아니라 저가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토지에 대한 공급이 자 완전 비틀어적이다. 그럼 공급을 전혀 못한잖아요. 자, 이 토지의 특성은 이 부증성과도 관련되죠. 부동성이 아니라. 그래서 부증성이 맞겠고요. 부증성이 맞겠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안 되시면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럼 상대편이 비탈러 쪽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어때요? 가파르거든요. 공급이 가파르니까 자 비탈러 쪽은 양의 변화는 작죠. 근데 가격은 더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더라고 암기하셨죠. 그래서 비탈러 쪽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5번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5번과 1번이 연결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3번하고 5번이 연결되는데 물리적 공급은 완전히 수직이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럼 곡선이 완전 수직이에요. 이렇게 완전 비틀었죠. 완전 비틀었죠. 밑을 찍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가격은 하나씩 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5번은 양은 변화가 없다라고 치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공급이 좀 어렵다. 그러고 보고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묶인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기억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대체적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물어봤죠. 자, 시장의 주요 기능은 우리가 그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분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유형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제를 구하기가 어렵죠. 일반제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쳐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완전한 대체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1번도 맞죠.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을 배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수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이 맞죠. 자,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단비장탄을 암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우리 암기 기법을 갑니다.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수요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급도 그렇기 때문에 장탄이란 어느 지역에 단비가 내린다. 단비장탄. 자,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다면 자, 수요나 공급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가 더 급하다? 자, 우리 보통 물단장으로 암기하시면 단기가 가파르고 장기가 완만하잖아요. 그럼 장기보다 단기가 더 급하다. 이렇게 가졌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 가겠습니다. 자,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우하향한 형태의 수요곡선과 우상향 형태의 공급곡선을 지칭한다. 자, 이거 푸실 때요. 자, 솔직히 1번하고 3번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교수님, 저한테 이제 질문을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온라인에서 아마 던지실 텐데요. 교수님 왜요? 1번과 3번처럼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희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 기출됐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원은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빈번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이 어렵다면 다른 것부터 먼저 제끼시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자, 1번과 2번은 대체제와 보완제가 자, 수요만 나왔지 공급은 한 번도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게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에 따라서 균형이 이동해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번과 3번은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좀 어렵다라고 보죠. 그럼 다른 것들에서 먼저 맞추셨어야죠. 야, 뭐가 뭐보다 크다면 큰 걸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시험장 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1번과 3번은 좀 나중에 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해설 들어가죠. 자, 수요예요. 수요는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고 내 걸 사잖아요.
그럼 내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고요. 자, 가격은 반대거든요. 자, 생산면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가격이 올라주면 그 대체재를 많이 만들고 내 공급은 줄이거든요. 공급이 감소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다른 방향이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양은 모르고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 불변 감소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왜 그러냐 원리가. 자, 얘는 가격과 양이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얘는 양만 줄고 가격은 자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방향일 때는 당연히 방향이 다르니까 양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은 가수 이렇게 해보세요. 가격은 수요에 따라 간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이 쉽죠. 뭐가 뭐보다 크면 작은 걸 무시하고 큰 거로 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작은 쪽을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과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격 상승, 양 감소가 아니라 같이 증가하죠. 자, 3번도 이제 우리가 보완제를 냈는데 보완제 가격과 해당 수요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보완제도 많이 사주고 내 것도 많이 사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게 수요가 늘어난다. 자, 커피와 설탕은 보완가격입니다. 그럼 내 커피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리게 되면 우리가 커피와 설탕은 보완관계라면 설탕을 늘리게 되면 커피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커피 가격이 떨어지고 커피도 줄고 자, 설탕도 주잖아요.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죠. 그 다음, 자, 기술 진보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해요. 아까랑 틀려서 이제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 그럼 같은 방향은 양은 따라가죠. 똑같이 따라가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자체는 자 보세요.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수요만 증가하면 얘는 양만 따라가고 가격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반대니까 알 수가 없고 양만 같아진다는 거죠. 같은 방향은 양은 동일하다. 다른 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양동가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답이 없죠.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수요 감소보다 자,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럼 작은 걸 무시하고 우리가 큰 쪽으로 가죠. 그럼 같이 움직이니까 가격 하락, 양도 감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5번은 자,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자, 5번은 가격과 양을 이렇게 놔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게 되면 큰 쪽으로 다르죠. 자, 5번은 쉬워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공급 감소보다. 그럼 그 작은 걸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가니까 가격도 상승하겠죠. 양도 증가. 그래서 6번에 5번을 보시면 가격은 상승한다고 하셨어야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수요공급에서는 이제 우리가 4번, 5번, 6번에 대한 유형인데요. 계산 문제가 무조건 계산 문제 한 문제 뜨거든요. 근데 7번 문제가 가장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면 자, 얘가 가장 유력해요. 우리가 임대로 나오면 무조건 가격을 고치십시오. 임대료 혼돈하지 마시고 그냥 임대료는 가격이다. 똑같다. 그럼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타겟성은 2고 소득 타겟성은 1이다.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4%가 증가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자,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예를 보면 보통은 이제 가격의 탄력성과 소득의 탄력성을 보고 양의 변화를 상계 처리하거든요. 근데 얘는 물어본 게 전체적인 양이 변화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물어본 거죠. 소득은 어떻게 변하느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상이지만 출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는데요. 7번 가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임대료 가격 똑같아요. 가격 임대료를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
왜냐하면 뭐 가격이나 임대료나 탄력성에 대한 건 어차피 돈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나왔다고 해서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격과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이거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자, 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죠. 그러면 가격과 얘를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가 상승하게 되면 양을 줄이겠죠. 그러면 20% 양이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안 사시겠죠.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4%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걸 먼저 결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20% 4% 늘었다는 것은 당연히 소득에 의해서 24%가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니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 문제였죠. 자, 그러면 자, 4% 증가했다. 그럼 소득은 얼마나 변화했을까? 소득 탄력성은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높아졌는데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24%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염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8번에 가시면 8번도 이제 난이도가 있죠. 균형인데요. 자, 이건 이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8번으로 들어가죠. 자, 8번은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다 이렇게 보면은 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 이거 왜 1번이지? 라고 한다면 단을 보셔야 됩니다. 단. 우리가 단을 갖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천천히 보시면 단에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작은 걸 무시하고 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과 양이 다 떨어지겠죠. 가격 하락, 양 감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꼭 주의 있게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완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을. 자, 완전 한쪽이 불변이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이 완탈이에요. 완탈. 그럼 완전 비탈한 쪽이죠. 그럼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무조건 양은 불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9번에. 양이 감소했다는 건 무조건 틀린 거죠. 양이 불변이고 가격이 바뀌죠. 그럼 우리가 완성을 해보면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2번을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1번 같은 거는 자,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 아직도 요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드리는 게 화면상은 좋죠.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탄력성 말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걸 그래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시고 아, 탄력적이야? 탄력적은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은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는 크죠. 근데 가격 변화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작아진다.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안 되신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세요. 완탈하고 완비가 있잖아요. 그죠? 공급이 증가할 때 자, 탄력성이 완탈입니다. 완탈. 그 완탈이라는 것은 완전히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자, 어때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잖아. 양은 안 물어봤잖아.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겠죠. 여기에서 딱 우리가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비가더라고 했죠. 자, 이것도 안 되시면 공급 증가부터 그려보세요. 공급이 증가, 한쪽이 변화할 때 한쪽이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공급 증가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시고 그 다음에 비탄력 쪽이다.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다. 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죠. 좀 덜 하락하게 되고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더 하락하죠. 가파르니까. 양은 좀 덜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적게 증가한다. 정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요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응용해 볼게요. 자,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탄력적이다. 누워 있잖아. 아까 이거랑 똑같네.
누워 있으면 양의 변화는 세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겠죠. 거기까지 과연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본 것까지만 보고 우리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용급은 여기까지죠. 근데 수용급을 많이 좀 어려워하셔요. 여러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기출문제 위주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산 한 2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한 문제만 넣었죠. 그래서 뭐 반드시 2문제 내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2문제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봤고요. 10번서부터 이제 시장 파트가 되겠죠. 시장. 자, 시장은 이제 먼저 뭘 물어봤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죠. 그래서 1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 주요 기능이 이제 가격 창조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달리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있다. 그다음에 매도자 시장은 자, 매도자는 가격이 막 올라다 보니까 매도자가 안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칼자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자 시장이라는 건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죠. 그러면 안 팔고 사는 사람이 자꾸 살려고 들이대죠. 가격 상승하죠. 그러면 당연히 매도자에 대한 셀러 마켓이라는 것은 매도자 주도라는 거죠. 그 10번에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자, 투기이익이 획득된다는 것은 부동산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3번.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서 정보 비용이 100원 똑같이 들어가서 불안전이잖아요. 불안전. 근데 우리가 정보 가치가 어떻게 돼요? 100원이다. 그러면 할당이 될 수 있죠. 초과이 없으니까. 그럼 불안전도 할당률 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500원에 대한 정보 가치가 있으면 초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불안전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 건 아니죠. 불안전에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투기나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 그럼 편법을 간다면 투기와 초과인은 비입이 없잖아요. 그럼 불안전이나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려서 지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공표된 정보,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하죠. 그럼 초과인 획득할 수가 없어. 그럼 강성 무조건 초과인 나오면 안 돼. 자, 그럼 강성은 정밀한 분석을 하여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3번만 맞겠죠. 자, 5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을 통해서 수요공급이 공간이 배분되긴 해요. 근데 소득을 재분배시킵니까? 자, 그럼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기능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다른 시장과 달리 공평한 소득 재분배 기능은 없어요. 발휘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도 쉬웠죠. 자, 11번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재고가 저량이고요. 신규가 유량이야. 그럼 둘 다 있지. 유량의 기준만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있다. 그래서 쉽게 나왔죠.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주택시장에 저가주택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의 할당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한 거죠. 자, 자기가 원해서 샀잖아. 그죠? 자기가 저소득 때문에. 그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볼 수 없죠.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 주거가 분리되는 거예요. 소득 계층에 따라.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소득층 주거지 서로 분리된다. 정확하고요. 하향형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것이 고가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사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향 내려가니까 어떤 거에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바뀐 걸 계승이라고 하죠. 주택시장에도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파트는 이런 식으로 시장의 특성과 기능, 그다음에 주택시장에서는 우리가 제가 유량저량이라든지 이걸 다 물어봤지만 요즘 이제 주택시장이 여가가정과 주거분리가 잘 돼요.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자, 12번은 이제 지대론이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학자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암기하기가 참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일단 답을 먼저 볼게요.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예요. 리카르도는
비옥도를 강조했다는 것은 비옥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러면 차액에 대한 지대가 발생한다. 비옥도의 차이다. 그럼 우리가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시에는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하지 못했죠.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이죠. 자, 1번. 차익시설의 리카도는 비옥도 맞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적용해서 한계시라는 게 생기는 거죠. 지대가 아예 없는. 그 다음 3번. 절대선은 마르크스는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압하는 이제 이 소유권을 강조했어요. 토지 소유자는 채혈등제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혈등제도 지대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예요. 그 다음에 입찰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겠죠. T는 수송비입니다. 그 입지론에서 그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라는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3번은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지대론을 이제 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이 있긴 하지만 자, 정책 파트로 무조건 같습니다. 출제은 마음이에요. 자, 그럼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 뭐가 틀렸냐? 자, 우리가 양쪽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됩니다. 왜? 필요한 공가가 또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끝났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양쪽 문제가 나면 질적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주택 보급률은 100%라면 이 양적 측면을 대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10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가율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총수가 100채라면 필요한 공가율이 5%다. 그럼 필요 공가수가 5채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필요한 건 105채가 되니까 결론은 100%를 초과해야 양쪽 문제를 해결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어때요? 정부의 정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질적 문제로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가 지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지속돼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보급의 지역 간의 편중 문제를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계속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택 부과되는 조세를 증가시켰을 때 자, 가격은 무조건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가격을 보세요. 자,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하죠. 유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조세 증가는 다 전부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도 틀렸죠. 자, 선분양과 후분양이 이제 기출이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선분양은 팔고 짓고요. 후분양은 짓고 팔거든요. 그럼 팔려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소비자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갖고 가는 거죠. 이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짓고 팔려면 지려면 건설회사가 돈을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건설회사가 이자를 내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짓고 파니까 전가시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선분양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수요자가 부담을 하죠. 이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후분양은 공급자가 형식적으로 부담을 하나 해설 꼭 참고하십시오. 이자를 분양가에 정가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4번이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는데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최고가격제라고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최고가격제. 자, 이게 이제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조세라는 것은 간접이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정부가 시장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줘서 야, 니네들 가격과 거래량을 이제 변동시킨 거죠. 근데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가격을 통제해서 최저가격제나 최고가격제를 선정해서 정부가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떴습니다. 자, 이게 예전서부터 제가 공인중개사 모의고사에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올해 유력하다. 4번 분양가 규제와 임대료 규제는 국가 등의 시장 기능의 일부를 인수하여 이를 저해하기 때문에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분양가 자율화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공급도 늘어나고. 그럼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땠대요? 이 자체적으로
동반, 나중에 이제 중고주택이 동반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주택난을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분양가 규제 경우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율화한다는 거는 규제는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잖아요. 근데 자율화는 그렇게 시세 차익은 나지 않아. 투기는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주택난에 대한 크게 기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해설을 참고하시면 고개 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14번 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